안녕하십니까.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박성재 TV에서 방송 중에 못한 이야기들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지난주에 약속을 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뭐라고 약속드렸어요? 이제는 본격적인 시장 주도주의 랠리를 기준 잡아서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아직까지도 이제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네. 자,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박성재 TV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실질 계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 기준, 그런 기준을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의 SMCNC가 또다시 상한가를 들어왔습니다. 이 상한가를 들어간 기준에 있어서 그 전부터 이제 일단은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잡아드렸는데, 물론 이제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해놓고 밀끌어지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SMCNC 같은 경우는 이슈거래가 계속 불거지면서 또 거래가 또 터져줬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가 터져줄 때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점, 그 기준점을 오늘 이제 좀 빨리 넘겨서 뒷부분에 전략 부분을 설정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은 실질적으로 주도력을 가져가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여기는 거래대금 좀 미흡해서 16%의 매집과 매집 평단과 이슈 부분을 좀 놓고 본 건데, 어제까지 기준에서도 이제 매매사인 잘 형성이 된 거죠. 좀 미끄러지다 보니까 힘겨워하시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매집이 돼 있는 가운데서 과도하게 6만 원 이하의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내일 만약에 이제 오늘 개인들에게 1% 이상 물량이 넘겨졌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그 기준에서 우리는 비중을 계속 유지, 또 신규 편입의 기준에서는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 물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 범위 내에서 차익 실현 재편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SMC처럼 CMC처럼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이 잡혀서 단타의 기준으로 설정되는 종목은 상관이 없는데, 주력 내지는 이제 스윙 쪽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순간적인 변동에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SM 그리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이제 스윙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는 전략대로 쫓아와 주시는 쪽으로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게요.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어제 기준에 교육을 잡아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문자까지도 나갈 수 있다. 문자 매매 사인까지는 나갈 수 있다 했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있어서 문자를 못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은 오늘 이제 일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쪽도 변동성은 만만치 않아요. 왜 종목군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할까라는 기준, 그거는 거래대금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차트들을 놓고 보실 때 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이 있어요. 밑으로든 아래로든. 더 극심하게 달리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진짜 시가총액 작고 완전히 거래대금 없는 종목. 순간 누가 1,000만 원 사서 그냥 억지로 끌어올렸다가 밀려서 꼬리 달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거래대금이 완벽해지지 전까지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범위에서는, 오늘 SM도 사실은 그렇죠. 거래대금이 2천억 미만에 흐르면서 변동성이 이제 좀 커지다 보니까 갭상승 나오고 거기 두들겨 맞고 또 밑에 다시 편입하고 또 왔다 갔다. 그런데도 2천억이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꼬리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대금이 좀 풍부한 쪽, 또 극대형주의 기준. 극대형주는 꼬리가 막 달릴 정도로 호가 공백이 있거나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박시경제 TV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빨리빨리 넘길게요. 전부 다 보셨던 내용이고, 결론은 IT 쪽의 기준,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서의 거래대금 1조 9천억이에요. 이거 고무적인 거예요.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계속 1조 이상만 형성이 돼줘도 삼성전자의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위에 매물을 잡아가니까 거래가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밀려 떨어질 때는 제한적인 거래에서 눌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추세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무슨 하락 추세였나? 아니잖아요. 좀 더 보시겠지만 횡보란 말이에요. 횡보. 이 횡보를 박스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세상에. 응? 그건 박스권이 아니에요. 횡보의 기준에 에너지 응집 구간이 되는 거죠. 박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의 장기간에 걸쳐서 제한적 변동성 내에서, 혹은 변동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박스 변동성도. 근데 지금처럼 응집돼 있는 8만 원에서 계속 맴돌았잖아요. 그거는 박스권의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구나. 안 밀리는구나. 위로도 못 뚫는데 왜 못 뚫을까? 뭐지? 뭐 때문에 못 뚫을지? 실적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으니까 오늘 하루로 멈춰지면 안 되고 제 차 8만 원 이탈한다. 왜 이탈해야 되는데? 왜 이탈해야 되는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뭐 1억 쿵저럭쿵 얘기하는 거 듣지 마세요. 요거 빨리 넘겨드리고 이제 진행합니다. 우리가 한국 BNC를 지난달 28일에 교육용으로 오픈을 해드렸어요. 실제 매매는 어떻게 할까요? 개별 매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이따 뒤에 이제 SM CNC 같은 경우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SM CMC를 오늘 장중에 또 올려드리죠. 자, 주가 뻗어 올라왔습니다.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늘려 내려와서 요 15% 전후의 공방이 나올 때 거래량 알려드리는 거래량과 OMA 20매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상한가 빵. 상한가에서는요, 욕심내지 마시고 50% 이상 차익 실현하시고 밀리면 2, 3% 밀렸을 때 전량 차익 실현 빵. 그리고 다시 상한가, 그거는 이제 물량이 없는 거지. 우리는 상단은 안 한다는 겁니다. 내일 기준에 한 번 더 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 조치가 들어갔느냐 보는 거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저 수익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0% 수익이에요. 감사합니다. 또 예쁜 공대님, 한국 BNC VI 들어갔어요. 오케이, 수익 감사합니다. 뭐 그분이 보초병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 또 매매도 기준을 잡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SMCNC 상한가 50% 매도 19% 수익 감사합니다. 다 공부하시고 그대로 대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유료방도 있고 무료방도 있는데 유료방이 내일부터는 이제 제가 분위기 싹 바꿔버릴 거예요. 유료방도. 분위기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씩씩하고 신나고 재밌고 즐기고 물론 내 재산이 깨져 내려가면 그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잘 고민을 해보자 이거예요. 전기전자 업종 대한민국 주식하는 분들이 다 아실 정도로 전기전자 업종 IT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한 묶음, 삼성전기에서 LG전자 한 묶음 이 종목군들을 비중을 55에서 70%로 채워놓자. 지금 당장의 수익이 만약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이쪽에 주도력이 상실되면 시장 자체가 못 간다. 얘들이 못 갈 때 다른 쪽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거, 어떤 거 갖고 와보세요. 있죠. 당연히 있죠. 왜 못 갖고 와? 네이버 카카오를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거? 쭉 뻗어 올라갔었던 뭐 포스코를 갖고 오실 수도 있는 거고. 41만 원대까지 올라가. 근데 이제 그 정점에서의 기준이 지수를 땡길 수 있냐 이거예요. 지수를 못 땡기죠. 지수 못 땡기는 게 환율 따위 때문에 못 땡겨? 환율이 변동이 얼마나 나왔다고. 주식도 제대로 어려우시면서 못 하시면서 왜 환율까지 언급을 하시려고 그래요. 환율이 왜 우리나라 1,000원이 깨졌나? 1,200원을 막 뚫고 올라가? 뭐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못 들어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씀을 하시고 계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가 위축이 된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이제 띠어 선생님께서는 이거 무리수를 둔 거예요. 30%씩 들어오면 어떻게 해? 이게 VVIP 방입니다. 30%씩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전략은 기준은 잡아드렸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수익이 크게 지금 나신 상태잖아요. 8만 원대. 다 좋은데 내가 스스로 매매가 되고 내가 원활하고 대처가 되실 때 기준 잡으셔야 돼요.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전략 좀 잡아주세요. 라고. 그 잡아드려서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서는 뭐 갭상승이 나올지 보합으로 출발할지 살짝 밀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내일 뚜껑이 열려봐야 알죠. 근데 그 기준에서 양봉으로 뻗어 올라가면 당연히 추격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시장 조치가 없는 종목이라면. 그렇지 않고 이제 올라가다 뭐 꼬리를 달리거나 음봉이 떨어지면 차익 실현한다. 그 교육 자료를 뒷부분에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주력이 55에서 70이 IT에 지금 뭐 속된 표현으로 묶여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묶여있다. 묶여있다. 보통 손실률이 예를 든다면 손실률이 5에서 뭐 최대폭 15%? 예? 손실률이 거기에 기회비용을 놓쳤다.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어. 거꾸로 긍정적으로 보면은 야 어설픈 테마주 이런 종목에 들어와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돼서 이거는 뭐 끝났다. 펀드멘털도 없고 수급도 없고 거래되고 완전히 죽어버렸고 끝났다. 이런 것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여기서 잘라내고 여기서 다시 살 거. 이거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뭐 하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주력주, 현대차 이런 걸 뭐 하려고 매매를 해? 그냥 SM, CNC 그냥 다 들어가는 거지. 예? 여러분들 채널 돌리시면 그럴 거예요. 오늘 이제 방송 윤정도도 아까 뭐 상한가 뭐 했지만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상한가 수익 났어요 하고 올려주신 내용으로 올려드린 거고. 어제 기준에서 뭐 서로가 말씀하실 때 SK 바이오사이언스 어제입니다. 어제 바이오사이언스 와 사상 최대치 넘기고 있네. 이런 기준에서
개별 매매 기준에 오늘 문자를 발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기준에서도 9% 수준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까지 움직였죠, 장중에. 15%인가? 예. 거기서 이제 살짝 놓쳤기 때문에 오늘 문자. 어제도 어제대로 수익 종목에서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개별 기준에서의 매매도 원활해질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내 주력주에서 따뜻한 흐름이거든요. 그럼 내 주력주에서 지금 따뜻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따뜻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인드를 갖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다소 이제 힘드신 경우가 이런 거죠. 주력주가 이렇게 있는데 수익 종목에서 원체 HMM이 어마어마한 탄력을 받고 움직임이 나왔었다 보니 왜 하필이면 나는 마지막에 따라붙을 때 고점이 될까? 왜 마지막에 따라붙을 때 고점이 될까? 거기 또 비중이 또 안타깝게 좀 많이 실린 경우 그러면 이제 좀 당혹스럽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 주력주가 남아있고 내 주력주가 남아있으니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걸 다시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지 얘를 주력입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 왜? 얘가 만약에 무너져 내리면 얘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솔직히. 먼 훗날 좋을 것이다. 먼 훗날 좋을 것이면 점상 가지 왜. 그때 돼서 먼 훗날 좋아도 점상이 안 나오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익 종목의 비중과 수익 종목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감내를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수익 종목에서 어려워. HMM도 어렵고 뭐 카카오게임즈도 무지하게 어려워. 뭐 오늘 같은 날은 막 무슨 뭐 그냥 난리가 난 거, 전쟁 난 것처럼 게임주들이 중국발 영향으로 막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장중에. 조금 그나마 꼬리 달리고 돌렸지만. 근데 또 시간은 여전히 약세. 어찌됐건 결과물적인 내용보다도 야 이렇게 변동이 크구나. 그럼 내가 왜 윤정두가 자꾸 주력주 시간과의 싸움을 거치면서도 과금은 했는데 주력주 수익이 안 나. 과금만 했고 돈도 안 생기고 뭐야 이거 오히려 기회비용도 놓친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견디셔야 돼요. 견뎌내셔야 돼요. 우리가 뭐 황금대바닥 주에서 여기서 견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되다 이렇게 돌려있는 요 종목에 다시 돌리는 요 흐름에서 견디고 있는데 업종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고점을 넘긴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요거를 못 잡아내서 못 견뎌내서 남의 떡이 커 보이죠. 그 떡, 큰 떡 갖고 오버리니까 갖고 올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는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어떤 기준이에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근데 포스코도 41만 원 갔다가 꺾여 내려가서 다시 10% 돌려주니 오늘 한 방에 5%야. 근데 그들이 이제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라 과연 지금의 주가 흐름에 대한 명분 타당성이 있을까? IPO 관련해서 변동성. 뭐 우리도 LG화학을 지금 쥐고 있는데 그런 변동성 부분은 그때 가서 이제 해소를 시키면 되는 거고 내 자산이 지켜줄 수 있는 쪽. 근데 그게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 이전부터.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 움직인 건 누구? 삼성전자 하이닉스인 거고 그 이전부터 움직였다. 그 이전부터. 그 내용을 오늘 뒷부분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 보시면은 이제 어제 기준이죠.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매도를 어제 하셨어요. 어제 전략 기준 잡아달라 해서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기인가요? 하이닉스인가요? 삼성전자, 삼성전기든가 그렇게 해서 전략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정리해서 하이닉스를 어제 이제 11만 5천 원에 들어가신 건데 그리고 이제 조금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요 자락에서 이제 20% 수익 내고 차익 실현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재편입 하셨는지는 더 훌쩍 넘어버렸죠 지금. 어찌됐건 간에 지금 기준에서 이런 넥스사이언스나 이런 종목에서의 상한가, SM, CNC의 상한가 이런 부분보다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개별 매매 기준인 거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 상한가 잡아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아니야. 상한가는 LG전자에서도 잡아도 돼. 이거 34년 주식하면서 상한가 2번 봤다니까. 한 번은 그 시장에서 장 막판에 주문 실수로 하한가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 그 다음날 그냥 점사으로 쳐야지 점사로 끝났어. 그거 하나 빼고는 30% 변동성의 상한가? 우리는요. 이거 지금처럼 꽉 쥐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시장이 20% 오르는데 LG전자만 10% 올랐어. 그럼 시장이 20% 오를 때 누가 땡겼냐? 삼성전자가 40% 가까이 오르고 하이닉스가 40% 가까이 오르고 삼성전기가 4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LG전자만 못 가니까 LG전자 팔아서 옮길까 했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가 오르었어요. 9만 원 초반 보합에서부터 10만 9,500원까지 11만 9,500원까지 11만 9,500원. 우리가 목표 주가 12만 원이었죠. 그 하루에 와버려. 하루에.
그러고 나서 폭등 랠리 이후에 이제 눌려진 폭이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게 잘 진행된 거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제 딱 뒤돌아봤을 때 나는 억울해요. 지금부터 사는 사람들은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사는 사람도 지금 방송 보는 사람도 계좌가 다 빵꾸 나 있으니까 방송을 보시는 거지. 수익이 이만큼 나 있는데 윤정들은 가르치려고 오시지 방송 보시겠냐고. 그리고 또 남이 또 수익 잘 나 있으면 어때?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분도 이렇게 잘 수익 나시는데 나도 조금만 뭐 잘 같이 진행된 대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되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손실 나는 부분의 범위가 윤정두가 가져갑시다 해서 손실 나는 경우에 수익 종목에서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내동매매라고 표현하죠. 내동매매 손실이 많이 나요. 내 거 못 견뎌서 저희가 움직이는데 포스코 잘 생각해봐. 포스코 막 40만 원 넘을 때 우리는 안 그랬나? 철강조 소리 가는데 왜 이걸 안 간다 그래? 얘네가 대장인데. 대장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지수를 견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차화정 랠리 때 삼성전자 못 갔어요. 시장 수익률이에요. 그럼 차화정 랠리 때 얼마큼 갔냐? 자동차가 현대차가 7배 3년 동안 7배 현대차가 기아차가 몇 배? 14배? 롯데케미칼이 12배 LG화학이 12배 정유주가 7배 5배에서 7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조선주 랠리 때 2003년대 어떻게 했어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현대중공업이 15,900원에서 또 55만 원 33배 그렇게 올라야 지수가 견인이 돼요. 삼성전자가 못 가더라도 삼성전자가 시장 견인한 거는 2003년부터 2004년 그때 한번 딱 있고요. 이것도 3월부터 4월까지 기준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 견인한 거 시장보다 높은 수익이 나온 거는 시장을 견인한 거는 2016년에 없어. 그리고는 근데 주가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꾸준히 그냥 오는 거야. 꾸준히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더라도 조정받을 때 좀 덜 조정받고 덜 올랐으니까 그래 꾸준히 올라온 거. 퇴출 안 되고 내동매매 기준에서 자꾸 이거 좀 정리해서 일로 가볼까의 기준에 또 욕심이 조금 끼면 비중을 확 옮겨버린단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 나 금방 갔다 올게 하고 딱 갔는데 딱 물리는 순간 일루도 못 가고 일루도 못 가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제 비중 조절의 싸움인 거고 그 비중 조절만 잘 지켜주시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55%에서 70%를 IT입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IT 그거를 잡아드리는 게 제 역할인 거지. IT 다 팔아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한번 가볼까? 포스코 40만 원 딱 갔는데 이게 뭐예요? PER이 이게 10배. 10배면요. 철강이 보통 PER이 4배에서 6배 움직인다니까요. 장이 좋을 때 6배에서 8배를 가요.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와야 이제 10배 이상인 거예요. 언제? 2003년도 랠리에서부터 2007년 고점 찍을 때 2007년도에 비이성적으로 올라갔지 막. 그때 선고 있었거든 사실은. 옛날엔 좀 그랬어. 어찌됐든 그 흐름이 지금의 기준에서 지수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꼬리 달고 전기전자 업종이 여기서 맴돌고 있을 때 이렇게 점진적으로 흘러간 요 흐름 가지고 시장 지수를 더 견인했을 때 그거는 먹혀가는 거예요. 결론은 미국장 어때요? 다우지수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 박스 아니에요. 무슨 박스야 박스는. 이거 어디예요? 이게 박스예요? 박스권 장사 이렇게? 아니잖아. 상승이죠. IT 못 간다고 그 악을 쓴 게 언제로였어요? 작년부터죠. 작년에 미국의 민주당이 승기 잡았다고. 아니 미국의 민주당이 승기 잡으면 IT가 좋지 왜? 성장주, 신성장주의 개념.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빌 게이츠와 함께 실리콘밸리에 그 광풍을 일으켰던 그게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성장 정신 부분들. 실질적으로 봐보세요. 지금 나스닥과 S&P 500 지수와 S&P 500 지수 여기 고점 대비해서 또 다우지수는 더 심하죠. 여기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근데 작년에 분명히 안 된다고 끝났다고 했던 나스닥 이렇게까지 밀려내려올 때 끝났어요. 여기 막 음봉 떨어질 때 끝났어요. 이런저런 핑계 다 갖다 대고 끝났대. 시장을 견인한 게 얘네들 기술주인데 이 기술주의 기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견인하는 기준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기준에 일본 기준으로서도 사상 최대치 고점. 이거 언제 이렇게 올라온 거야 생각하시죠? 윤정도는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음봉 떨어질 때도 아닙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산업이. 우리 어릴 때 봤던 공상 과학 영화가 지금 다 현실돼 버려 있잖아요. 대부분이.
실적이 뒷받침되면서의 흐름이잖아요. 시가총액 미국에서 뭐 애플이 2017년도에 1조 달러 나온 게 지금 2조 달러 나온 게 MS사 마찬가지고 나머지 팜 마찬가지잖아요. 구글의 뭐에서 알파벳이라든가 전부. 결론적으로 독일의 흐름에서 잠시 주춤거리는 거 이걸 또 박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체 대세장을 보셔야죠. 여기가 무슨 막말로 도박장이야? 잘 맞추면 막 따블라고 따따블라는 장이에요? 주식시장에 따블라고 따따블라로 오셨어요? 시장이 좋아서 그런 흐름을 잡아줄 때, 오우, 땡큐한데? 이렇게 돼야지. 일본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엔화의 강세 때문에 이쪽에 달러와 환산을 잡았을 때 이쪽 폭락을 연출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30년 만에, 지금 안 보이지만 30년 만에 고점을 뚫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엔화의 강세 부분에 대한 연동폭. 국내 증시는요. 이게 어떻게 박스권인가 이게. 살다. 이게 어떻게 박스권이에요? 내 종목이 박스고 IT가 박스라고 이게 박스인 거예요? 근데 IT도 박스인가 좀 이따 보시면 어떻게 그게 박스가 돼요? 그냥 아무렇게 그냥 박스입니다.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꼬맹이들, 젊은 애들, 어린 애들, 윤정도한테 배워서 나간 친구들도 있고 그냥 지가 이렇게 그래요. 자, 보셨죠? W장입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은 W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서양식 패턴 분석에 대해서 갖다 붙이는 것만 기준 잡으면 안 돼요. 요즘에 캔들 교육하면서 제가 좀 너무 광범위하게 편하게 잡아드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들어보시면 깊이 있게 설명을 하거든요. 왜 여기서 원래는 바닥 인식이 잡히는 곳에서의 캔들. 왜? 반전의 기준이니까. 근데 또 최근에는 고점에서 잡혀도 캔들 장악형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변동성이 원체 크니까. 그럼 그 설명을 제대로 들으셔야 되는데 그 설명이 듣기 싫으면 뭐야? 그 설명이 듣기 싫으면은 말 그대로 문자 사인 하나만 받으시면 되는 거지. 문자 사인 받으시고 매매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VVIP 방에 나는요 문자만 받고 그냥 매수 매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시면 돼요 사실. 근데 다만 이제 문자 오늘도 우리 VVIP 방에서 이제 오늘 낮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력주의 기준과 스윙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사면은 500 몇십 프로 나오는데 그치 다 사면 500 몇십 프로. 근데 그 수학을 못 하시지는 않잖아. 신용 내서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결론은 주력주 채우고 스윙 채우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현금 기준 설정해 놓고 이 기준이겠죠. 그럼 주력주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명확히 채팅방에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게 어떻게 되세요? 55%에서 70%를 IT로 잡고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 기준에 이 주력주다라고 하는 거는 최대 80%를 기준을 잡고 나머지 부분에서 스윙과 단타와 현금까지 나눠서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70% 80% 벅차다. 그럼 이걸 좀 줄여놓고 이쪽으로 가는데 그 기준은 무조건적으로 주력주 기준에서 먼저 채워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 주력주가 우리가 많아? 많죠. 많다면은. 뭐냐면 IT 쪽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거 한 묶음. 둘 중에 하나만 사면 돼요.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이게 한 묶음. 이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최대 2종목 사시면 돼. 4종목 사겠다? 그거는 뭐 개인 선택이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한 종목만 사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럼 매일 입 터져라고 그냥 목 터져라고 말씀드린 내용이고 거기에 스윙으로 같이 보는 게 삼성 SDI는 너무 이제 2020년도에 가파르게 이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평가상으로 논하기는 어렵죠. 근데 우리는 들여다보는 보고는 있어요. 거기 그 다음 순위가 어느 게 되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이노텍, 그리고 DB 하이텍까지를 우리는 IT의 주요 주도주로서 불각을 해놓고요.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스윙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실적은 다 검증이 돼 있고 누적 수급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55에서 70을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니야, 나는 DB하이텍에 대해서 여기 55% 70% 채워놨지만 DB하이텍 스윙으로 짧게 잘 끊을 거야. 주력 아니야, 얘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뭐 별도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과 KB금융. 근데 그쪽은 KB금융 쪽은 이제 문자 사인도 좀 더디게 나가고 잘 매매를 안 하시는 경향이 많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HM 됐든 카카오 게임즈가 됐든 금호석유가 됐든 또 SM이 됐든 삼성 엔지니어링이 됐든 그 범위 내에서 최대 2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성향에 따라서 아까 보시는 분처럼 상한가 오늘 8만 원대야. 근데 6만 원대 매매하셔서 6만 원대 30%를 세우신 거예요.
SM, CNC 같은 게 교육용입니다. 1%입니다 했는데 뭐 20% 채우신 거. 그거는 이제 설정 범위의 기준에 여러분들 기준. 난 그런 거 못하니까 비중 채워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비중 채워주세요. IT에 우리 사실상 삼성 전기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또 최근 들어서의 기준에서는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럼 거기 대부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기아 현대에서 완성차에서 일부 채우시고 나머지 이제 일부 자금으로 이걸 좀 진행을 해보자. 근데 너무 윤정도도 마케팅이 좀 세다. 그래서 이야 이거 뭐 내가 이번엔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랬다가 정점이 돼버리면 보통 사람이 그렇거든. 계속 올라갈 때 정점에 보통 잡히죠. 그러다 보면 이 정점에서 이제 또 한숨이 나오는데 그때 마지막 하나를 지키셔야 될 부분은 그래서 결론은 비중이구나. 그래서 결론은 비중. 이번에 한 방에 내가 어떻게 그냥 역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안 되고 역시나 그래도 비중. 여기서 그냥 깨져서 녹았어요. 스윙에서 단타에서. 이 회복이 안 돼. 회복이 힘들어. 응? 못 돌린다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기준에 어찌됐건 500개 종목이 하라 그래서 580개가 유가증권 시장에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전기전 접종이 2.04, 2.05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그 전기전자 업종의 역할 부분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지금 이 전기전자 역할 부분이 매번 같은 얘기지만 매번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매번 귀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셔야 되는데 내일부터 우리 그 유료 회원님들도 막 뭐라 그럴 거야 장중에. 최근 들어서 야간 방송을 안 들으셔. 그럼 첫 번째 윤정도가 문제인 거야. 맨날 그럼 마케팅만 해서 안 들으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윤정도는 교육도 했는데 그래서 무료방에서 고맙습니다 SM, CNC 이런 것도 있는데 결론은 야간 방송에 이제 시황 부분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 오늘 야간 방송 내용입니다. 1번 시황, 뭐 환율을 보겠습니다. 2번 채권도 볼까요? 뭐 3번 지금 이슈되는 게 FOMC네요.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해드렸을 때 사실상 접속 인원도 많았고 유료 회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근데 윤정도가 요즘에 들어서는 어떻게 했어요? 응? 맨날 똑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 변동성의 기준에 기술적 분석 얘기를 많이 해드려 버렸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 이렇습니다. 결론은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방송에서도 점점 줄일 거예요. 개별주의 내용보다도 이렇게 시장의 내용, 주력주의 내용 이런 부분으로 지표 이런 거. 오늘 분명히 지표 지난주 말 지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방송 갈 때쯤 돼서 이 지표 어디 잘라요? 이렇게 안 돼. 우리 직원분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기준에서는 지표 이거 좀 작업해 주세요. 그러면 모르면 장중에 물어봐야 알려줄 거 아니야. 방송 나가기 직전에 물어보면 어떻게 알려줘. 그래서 지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다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이죠. 주말에 아니라 월요일 날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예를 든다면 ISM 제조업지수의 전망치 대비해서 살짝 눌려 있는. 근데 50 이상에서는 확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지표에 대한 해석이나 또 환율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또 깊이 있게 잡아드릴 겁니다. 오늘 야간에서도 한번 뭐 그런 내용들을 일부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 내용을 목이 터져라 엊그저께 환율 교육하면서 해드렸단 말이죠. 환율 교육하면서 그 야간 2부 방송에 환율 교육이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걸 유료방에 계신 분들이 옛날에는 유료방 인원이 다 들어와서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안 들으셔. 윤정도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교육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장중에 말씀드려서 야간에 들으시게끔 하고 그 내용을 환율이면 환율. 아무래도 그는 11시 10분 방송에서 해드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를 컴퓨터에 있는 걸 보면서 해드려야 되지 이렇게 돼 있는 거 갖고 준비해드리는 게 좀 어려우니까.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이 얘가 뭐 환율 가지고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전기전자 업종의 지금 기준은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격 결정력. 예전에 조선주들이 강세를 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다. 글로벌 시장에 1위에 올라가고 또 어마어마하게 발주가 나와서 어마어마한 수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초기에 2003, 2004년도에는 기존의 저가 물량 수주한 부분에 대해서 마진폭이 제한적이었는데 오히려 손실폭을 메꾸고 있는데 2005년도에 이제 선복 과잉 나오고 그때 이제 순차적으로 건조한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 그 2005년, 6년도에 막. 그래서 선복 과잉은 2005년도지만 6년, 7년도에 폭발적인 내리가 나와요.
거기에 선거까지 겹쳐졌어. 그래서 시가총액 2위, 3위까지 끌어당긴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이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나와.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의 전기전자 업종은 환율에 대한 그 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가격 결정력을 스스로 갖고 있고요. 차과장 랠리 때 자동차가 엔화가 얼마였어요? 엔화가 1달러에 145엔이라고 쳤을 때 얼마까지 밀려요? 엔화가 1달러에 75엔까지 강세를 띱니다. 다시 얘기해서 1달러에 차를 한 대 팔면 145엔을 받아와서 인건비를 주는데 1달러에 차를 한 대 팔면 75엔뿐이 못 받아와. 그러니까 얼마에 팔아야 돼? 1달러 30센트 혹은 2달러. 그러면은 현대차나 기아는 입이 찢어지는 거죠. 왜? 달러 인덱스가 우리나라 원화에 대비해서 약세를 띠는 게 아니잖아요. 달러 인덱스 약세라고 우리 환율이 강세를 띠나 원화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엔화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렇게 돼서 증시가 폭락을 했나? 그 개념이 아니죠. 시장이 다소 억눌린 부분이 있지만 달러와 자산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일본이 폭락을 한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환율 범위에 있어서의 해석, 외국인이 지금 환율에서 빠져나가고 올라가고 그것도 양방향성으로 다 해석해드렸어요. 지금 해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고 11시에라도 다시 해드릴 수도 있고 언제 녹화했는지 찾아가지고 다시 올려드릴 수도 있고 지금 방송 보신 우리 직원분이 혹시 가능하다면 검색을 해봐도 돼. 11시 타임에 교육을 해드리면서 환율 이렇게 해서 제목이 들어간 품의 영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유료방에다 올려드려버리죠. 그 링크를. 그 환율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혼자 잘못 생각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분들까지도 잘못 생각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환율에서 외국인이 안 사? 그래서 외국인이 파는 건가? 그럼 시장은 못 가는 거야? 그럼 주력 개뿔이나 삼성전자 이런 다 팔고 이거 여기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좋은 거 많네. 그런 매매 하실 것 같으면 왜 윤정도한테 오세요? 그런 매매를 못하게 해드렸는데. 결국은 시장을 견인한 건 되다. 지금 이게 박스입니까? 이걸 박스로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박스. 삼성전자의 등락률 자체가 10%가 안 나오는 게 그게 박스예요. 응집이지. 참 진짜. 이게 또 박스야. 이게 박스야. 이게 박스예요. 진짜.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 업종 또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의 흐름 이게 시장을 지금까지 견인해 왔다라는 거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견인하지 않는 한 시장의 랠리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차화정 랠리 때 못 갔다니까. 윤정도가 개뿔이나 삼성전자 랠리 때니까 샀어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실질 이런 수익을 내니까. 삼성전자 딱 한 번 착신했다 그랬죠.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 했어요. 2017년 10월, 11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팔아서 뭘 샀냐면 LG전자 샀어. 물론 이제 몇 달 후에 LG전자도 고점을 찍죠. 그리고 한동안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결론은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1차례. 두 번째는요.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삼성전기를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차익 실현을 안 했어. 누구만 했어요? LG전자만 했어. 왜? 오버슈팅 나왔으니까. 또 누구만 해서 기아, 현대만 했습니다. 왜? 1월 8일 날 뉴스 나오고 장중 현대차가 20% 후반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10위짜리가 상한가, 장중 상한가. 그리고 꼬리를 날아. 근데 차익 실현 안 하냐고.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러면 끝난 거냐 얘가. 끝났다. 끝나려면 벌써 내려가야지. 삼성전자니까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 응집입니까? 요 꼬리 부분을 지금 메꾸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저희는 횡보의 에너지 응집인 거지. 이건 박스 아니에요, 중도. 여기서 지금 치고 갈 거냐, 밑으로 깨질 거냐의 기준에 소수 의견들이라고 제가 치부하는 여러 내용이 이거 깨지고 내려갈 거예요. 무슨 깨지고, 왜 깨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PER이 10배 수준에서 움직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저도 핑계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의 불확실성에서 그게 이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나가서 폭등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비펀더멘탈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를 누군가 꾹꾹 누르고 있나? 그룹 차원에서 눌러? 아니잖아요. 결론은
이 지수를 땡겨 놓고 요 꼬리에서부터 전기전자 쪽은 이렇게 내려와서 잠시 쉬고 가고 있는 구간이었다. 그게 우리 기준에서는 너무 긴 거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가 사실 나온 거고, 이 정도의 강세, 삼성전자가 75%, 80% 움직이는 강세 속에 요 정도 눌려놓고 시장은 40% 올랐던 부분이 이렇게 깔끔깔끔 누가 그 외에 업종군에서 올라갔다. 아유, 더 이상은 힘들어요. PER이 너무 높아요. 아우, 철강이 10배 넘으면 안 돼가지. 또 카카오의 흐름 때문에 네이버도 사실상 동반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 IPO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상 주가 견인폭 역할을 해준 거죠. 근데 올려다 놓고 보니 75조야. 75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에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 해도 이거는 과도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양봉이 하나 이런 게 안 나와. 이게 또 쉽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럼 이게 안 나온다면 시장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번 달부터 우리나라도 뭐가 나와요? 4차 재난지원금도 나온다면서요. 그 자금이 어디로 갈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이 올라가? 제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아. 전 주동산을 몰라. 왜 올라요? 아니, 돈이 풀렸는데 어떻게 할 거야? 돈이 풀렸는데. 주식이 왜 올라요? 아니, 돈이 풀렸는데 어떻게 할 거야? 돈이 풀렸는데. 얼마나 풀려서 얼마나 유동성이 돌리고 있길래 2020년 이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셔야 된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걸 단 한 명이라도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 날짜까지 씹어서 5조 미만이었던 5조 미만 거래대금이 4조 6천억. 올해 21년 1월 11일 날 우리 PD 선생님들이 달달 달려오겠다. 맨날 똑같은 얘기하니까. 얼마? 44조 4천억. 지금 얼마? 15조 정도 하다가 최근 들어서 12조 전후까지 좀 눌렸어요. 그래도 5조 미만 대비. 또 코스닥 시장이 얼마? 1, 2월 달에 5조 미만이었어요. 그 작년에 거래대금 터졌다가 최근에 들어서 좀 줄은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근데 그 거래대금이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가 1조 9천억 빵! 그리고 그 거래대금이 이제 둔화되면 안 돼.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그쪽에 거래대금이 실리기 시작하면은,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티크, 뭐 소형 운영사와 액티브 펀드들, 소형 운영사와 자문사, 일인명 자문사. 거기에 이제 부티크들이 아이 뭐, 야, SMC, 연동이 커서, 야, 내가 들어가서 주가 올라가는데 다행히 쫓아졌어. 아, 다행이다. 털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몰려져? 자금도 또 들어와? 이 자금 어디서 돌려야 되지? 하이닉스가 거래대금이 1조씩 나와줘? 오케이, 하이닉스 가자. 왜? 내가 들어간 금액이 그 호가매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짜리 거래대금만 터졌다고 들어갔다 나왔다 쉽게 할 수 있는 못한단 말이지.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대비해서 절반이에요. 절반 올라온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16%대 102% 월등히 이게 높았는데 이 디커플링 상태, 왜 정정불황과 삼성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다가 그것이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더 세게 많이 가야 되죠. 왜? 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원래 더 셌던 쪽인데 이 디커플링 상태가 해소가 되는 쪽이니까. 그럼 다시금 여기서 이제 이게 아무리 봐봐 이게 박스권이냐고. 월봉이고 뭐고. 이 캔들 크기가 꼬리 빼고 나면은 이쪽 캔들 크기보다 커요? 아니 박스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박스지. 어느 정도 그거라도 나와야.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는 요게 이제 돌려질 때의 흐름에서는 각도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 길이만큼 뻗쳐 올린다. 각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게 서양식 또 패턴이에요. 결론은요.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은 IT 기준을 여러분들이 설정 범위를 잡으셔야 된다. 이거 뭐죠? 잃어버려. IT의 범위를 이제는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해. 그럼 유료 회원님들 중에서도 너무 위축돼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얼마에 샀는데 왜 자꾸 이걸 노출해줘요? 이게 노출한다고 노출되는 종목인가? 그죠? 이게 노출한다고 노출된 종목이 원래 있던 종목이고 원래 알려져 있던 종목이고. 그럼 여기서도 다시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여기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요렇게 해요. 그 다음에 LG화학의 화학 기준에서의 실적 대비해서는 사실상 고평가죠. 롯데케미칼보다도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부분은 2차 전지의 기준에 자산가치 부분,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부분, 또 매출의 부분. 영업이익은 2분기에 흑자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마어마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번 정부, 미국 쪽의 진보 정부가 민주당이 들어와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에 민주당이 대선 승기가 일정 부분 얘기가 나올 때부터 테슬라 폭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번 정부의 말까지는 아무래도 흐름이 지금 누가 사실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를 저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저평가는 아니죠. 다만 정책이 그렇게 간다는데 이번 정부가 이제 바뀌고 나서 지금 야 현실성 없어. 야 전기차 2차 전지 만드는데 야 양극재 은극재 와 너무 비싸고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뭐 감당이 돼야 뭐 차를 만들어서 쓰는 날도 날 거 아니에요. 혁신적인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있기 전에는 어쨌든 지금의 기준은요. 지금의 기준은 그렇게 본다는데 그럼 결론은요. 실적이 되는 거는 PER 10배, PER 몇 배, 6배 수준. 현대차가 지금 7조의 순이익을 예상하는데 47조 8천억이 뭡니까? PER 7배 수준. 근데 포스코가 10배 이상으로 올라가요, PER이? 그럴 수는 있어. 그러려면 지수가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셀트리온이 다시금 회복이 될까? 코로나19 이제 거의 뭐 어찌됐건 간에 백신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 실적이 사실상 제한적인데 시가총액 3위까지 했던 애가 네이버 카카오가 말씀드린 것처럼 70조 64조인데 75조만 이렇게 쭉쭉쭉 뻗어 올라갔죠.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1조 2천억인데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장주들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기술주 끝났다. 테이퍼링 얘기 나왔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기술주가 왜 못 간다는 거야? 왜 못 간다는 거야? 왜? 금리가 오르면 그 금리 폭이 만약에 금리가 제로 금리였어. 5%까지 예를 들어 올라왔어. 그럼 5% 안정적으로 금리 수익을 내면 되지. 굳이 위험 자산에 성장주에 돈을 넣어서 내가 그 수익을 내려고 손실까지 감안하겠다. 이건 안 하겠다. 그래서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회수할 수 있다. 그 안전자산의 기준이 미국의 기준으로도 놓고 볼 수 있으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실질 그렇게 되나요? 응?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움직여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기준점이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성장주들 다 죽었어. 야 기술주들 다 죽었어. 얘네들이 그 당시에 폭등률이 나온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가.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미국의 국제 수익률 상승 흐름 속에서 10년 만기물. 근데 얘네들은 가고 얘네들은 실적주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실적주가 못 간다? 그런 거를 자꾸 현재 결과물로 따지지 마시고 한 발짝 뒤에 서서 계속 보세요. 그래야 그 다음 범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범위. 지금의 범위에서 어느 게 세죠? 어느 게 갈까? 내일 뭐가 뜰까? 이거 말고 누가 시장을 견인해서 네 계좌에서의 수익을 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 대금이 다 지금 살아나줘요. 그냥 1위 이게 아니야.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위니까.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어, 1위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간만에 2조가 터졌단 말이야. 1조 9천억. 오래간만에 2,400만 주라는 게 터졌어. 이거 막 3천만 주, 4천만 주, 5천만 주 그렇게 터질 수 있단 말이야. 삼성전자 하루 거래 대금이 정점 찍을 때가 얼마요? 9조를 넘깁니다. 9조. 원래 3조 6천억 정도, 3조 4천억 정도 하면서 예전에 1위였단 말이에요. 액분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 IR 한 날. 그때 변동성이 3조 4천억. 그 기록을 깬 게 누가 깼어요? 셀트리온이 11월 25일 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3조 6천억.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2조 원대 까불까불 해봐야 기록은 못 깬 거고 3조 6천억 그 기록을 바로 삼성전자가 1월 11일 날 그냥 바로 8조 원대인가요? 9조 원대인가요? 저도 가물가물해. 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1월 8일 날. 그렇게 해서 넘겨놓은 거래대금. 근데 그 거래대금이 지금 2조 수준으로 다시금. 또 얘도 좀 모자라요. 더 터져야 됩니다. 더 터져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가 2천억 전후 수준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형주들, 잡주들에서는 아무리 거래를 터뜨리려고 안 나와. 이런 데서 거래대금이 빵빵 터져줘야 돼. 시가총액 극대화 위해서. 그리고 오늘 고무적인 거는 이틀 연속인데 이게 더 얼마큼 더 지속이 될지 여부부터 해서 거래량이 수반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 고점 내리죠. 우린 디커플링 상태죠. 그들이 눌려도 우리는 갈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률이 전체 시가총액 1조 이상 상승 종목의 몇이? 18위, 또 몇이? 14위. 뭔 소리야. 지갑다. 뭐 상한가 종목 준다며 뭔 소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상한가 종목은 잡아내는 방법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자산 비중만 조금씩 잘 컨트롤 하시면. 이런 데서 이제 기준 잡아놓고, 묵시 가게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지금 채널 돌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성전자 7만 원 깨져야 되고요. 7만 원. 못 가요. 못 가. 하이닉스, 못 가. 뭐 10만 원 내려, 10만 원. 지 멋대로 그냥 터진 입이라고 하고 싶은 얘기 막 해버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얘기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자산 자체 다 뭉개지는 거예요. 얘들이 진짜 그렇게 깨지면 도망가야지. 왜? 시장이 박살나거든. 왜? 지금까지 들어올린 게 시장 들어오는 게 얘들인데 얘들이 깨지면 시장이 같이 깨진다. 왜? 계산을 해보면 돼요. 1월 11일 종가 기준에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정점에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시가총액 기준이 2,156조였고 코스피 200 종목이 1,917조, 올해 88.91. 이거는 업종 대표주입니다. 코스피 200은. 대형주의 기준은 뭐예요? 예전의 기준에서는 자기자본 순위 1위부터 100위. 지금은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코스닥에서는 엉뚱한 일도 발생되죠. 비이성적인 종목군들도 코스피 50에 막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해지를 내줘. ETF 상품 이런 거 해지를 내줘. 펀드멘탈은 개판인데도. 좋아. 그렇게 하고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이 당시에 38.59였어요. 이게 이상하지를 않아요. 왜? 삼성전자의 기준에 25%, 하이닉스의 기준에 4%인데 합산해서 예를 들어 30%라고 해봅시다. 상장사 영업이익의 40% 가까이가 이 두 종목에서 나오는데 비중은 이것뿐이 안 된다? 오히려 여기가 더 저평가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전일 종가의 기준에서 시가총액 2,267조, 전일 종가의 기준에서 코스피 200 지수부터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 100조를 냈던 하이닉스가 84조로 끌려 내려왔어요. 동네 창피하게. 100조에서 100조. 응? 실적은 지금 더 개선돼 있는 거고 내년에 13조를 예상하고 있고 올해 10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 13조 3천억. 근데 시가총액은 100조에서 84조로 늘었어요. 이 동네 창피한 얘기지. 결론적으로 오늘 보는 거는요.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34.3인데 어제 기준에. 근데 어제 대비해서 2.05%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34.32%의 비중에 오늘 2.05%가 움직였으면 얘가 움직인 게 0.7%를 시장을 견인한 거예요. 지수로 따질 때 22포인트를. 얘네만 오른 거지. 그리고 얘네만 올라야 돼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해서 지수가 땡겨져야 나머지도 어이구 지수가 올라갔는데 나도 가야지. 지수가 올라갔는데 인덱스 상품이에요. 비중을 맞춰서 같이 매수를 해야 돼요. 지수가 올라가 버렸네. 포스코도 더 담아야 되네. 비중에 맞게. 시장에 밀리면은 거래량 없는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정점이 조금씩 밀리죠. 어떤 매물에서든. 그게 프로그램 매물이든 자체 수급 매물이든. 그게 ETF 상품이라든가 ELS 상품이라든가 그런 변동, 해지 변동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이 어려운 삼성전자. 473조 어제 기준에 시가총액 비중이 20.86이 동네 창피하게 25%까지 갔다가 영업이익의 비중은 30%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20%뿐이 안 돼.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0%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25%까지 올랐었고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81,400원에 2,100원 올랐을 때 시장은 그러니까 2.65% 올랐을 때 시장은 삼성전자 때문에 0.55% 지수포인트로 17.7포인트가 들어 올려진 겁니다. 만약에 오늘 기준에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이 못 갔으면 시장은 오늘 20, 30포인트 빠져요. 20, 30포인트. 삼성전자가 100원당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요. 100원당 0.84 빠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7만 원 깨진다고 칩시다. 그럼 11,400원 곱하기 0.84 그냥 1이라고 해줄게요. 그럼 대략 100포인트 빠진다고 칩시다. 100포인트 빠지는데 삼성전자가 20%고 전기전자 업종 합치니까 34%야. 그럼 어떻게 0.7배가 더 빠져야 되죠. 그럼 170포인트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7만 원 가면 170포인트가 빠진다. 삼성전자가 7만 원 오면 170포인트가 빠지는데 이게 34%의 비중이면 66%의 비중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
동반적으로 최소 170포인트에서 340포인트가 빠지겠죠. 그러면 최소 350에서 얼마? 500포인트 가까이 빠진다는 거예요. 500포인트. 겁나지 않으세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자는 뭐 5만 원, 6만 원까지 해요. 6만 원. 6만 원까지 오면 어떻게 돼? 시장 뭐 초전박살인 거지. 거의 뭐 심하게는 1000포인트 빠지죠. 거의 심하게는. 지난해 5만 6천 원에서 들어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5만 6천 원에 들어올려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약세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걸 떠나서 한 발짝 뒤에서 보시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약세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약세라고 표현합니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지금부터의 방향성을 놓고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 빨리 넘깁니다. 종목별로는 뒷부분에 또 있어.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지난달 말부터 잡아드리는데 왜 지난달 말이냐 하필이면 또 그전에도 갖고 왔지. 왜 그럼 지난달 말이냐의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이외 나머지 종목도 또 볼 건데 얘는 이거를 박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이걸 박스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고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을? 아니잖아. 그냥 눌려 있었잖아. 꼬리 있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온 이후에 이거 이틀 동안 올라온 건데 이 기준에서 이게 대세 하락입니까? 아니라니까. 만약에 저렇게 꺾여서 하락이 된다면은 그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부분에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완전히 이제 꺾여진 것처럼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하나가 딱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1월 달에 14만 원 찍고 3월 달에 15만 500원을 찍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바뀐 게 없어. 거기에 오히려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10조를 주고 인수하죠. 그럼 그 부분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은 일단 확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요 기준에서 과도하죠. 안 과도하다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고점인데 한 단계 더 올라간 지점이 된 거고 여기 1월달 남들의 IT 고점이라면 여기인 거고 그게 최근에 굉장히 과도한 거고 이때 당시에 8만 원 이탈될 때 낸드 사업 부분 10조 주고 인수한다는 거 그거를 무슨 악재있냐 떠들어댄 악재 아니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90% 이상 올라오고 90% 올라오고 진짜 과도하게 많이 밀렸어요. 다행스럽게 여기서 어떻게 돼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니까 말도 안 되게 PER이 6배대로 내려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돌린단 말이에요. 이틀 만에 이제 12만 원 돌파 공방. 내일 기준에 또 밀릴 수는 있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편입의 기준이에요. 가지고 있는 물량 하나 여기서 일단 한번 자르고 밑에서 하고 그 매매가 원활하시다면 뭐 하려고 하이닉스를 하냐니까요. 그 매매가 원활한 순간 개별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개별 매매 하시는 방법은 교육해 드린다고 했잖아. 그죠? 내가 매매가 원활하면 뭐 하려고 하이닉스에 DBI 때 변동성이 큰데 여차하면 얼른 팔고 다시 사고. 대형주가 20%까지 밀려있을 때 DBI 때 같은 경우는 35%씩 밀려버려요. 시가총액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죠? IT가 왜 7월 말 8월 초에도 특히 더 강조를 드리고 방송에서 각을 쓰냐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은 종가상 사상 최대치예요. 종가상 월봉 기준에 주봉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응? 이게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우리나라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에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왜 그래요? 미국이 그거잖아요. 민주당이 딱 들어오는 순간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와 IT와 이런 쪽이라면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 받는 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북극곰이 얼음에서 못 자고 물 속에서 자고 있어요. 환경세 내세요. 야, 환경 앞으로 잘해야 돼. 자, 빌 클린턴 대통령 교토정서 발의. 그러니까 바로 아들 부시가 야 폐쇄. 없애. 무슨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거나 말거나 아니 괜찮아 환경세 안 내도 되니까 원유 개발해. 석탄 개발해. 그러고 나서 다시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딱 갔어. 근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못하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의 차이고 공식적인 정치자금의 후원의 차이예요.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 막연하게 이야 뭐 신재생에너지 폭등 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가 규모가 제한적이고 못 움직이면 그럼 2차 전지에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테슬라 막 하더니 뭐 난리가 나서 움직여요. 그러면 이럴 때 거래량은 없죠. 거래대금은요 폭발적으로 증가했겠지.
그런 범위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눌려진 이후에도 다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 강력한 시세 이후에도. 근데 SDI뿐만 아니라 보시면 LG전자도 지금 7월 말에 두들겨 맞고 이제 어제 오늘 조금 기준점 잡혀 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사실상 꼬리 부분은 무시하는 거예요. 뭐 순간적으로 올라왔다 내려온 캔들의 꼬리겠지. 월봉 기준의 종가 기준으로. 그럼 이 월봉 기준의 종가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편입을 일단 했는데 전량차익 실현하고 다시 편입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요 자락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 할지라도 지금 이 변동률에 이 정도 조정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추세인가요 지금? 얘가?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다만 영업이익률이 낮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핸드셋은 잘라냈고 핸드셋 잘라낸 거 무조건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쪽이 잘 되면 영업마진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백색가든 70조까지 매출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사실 얼마 안 나와요. 저평가라고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그게 결국은 이제 전장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 그럼 전장사업이 이때만 아이 무슨 소리야. 이때 다 전장사업 얘기로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2017년도 10월, 9월, 10월, 9월, 10월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량차익 실현. 11월에 삼성전자 고점. 그리고 우리는 9월, 10월에 전량차익 실현하고 LG전자. 거기서 수익 조금 더 낸 거지. 이때 전장 난리 났었어. 하루에 막 10%씩. 그때 10%면 난리 난 거거든요. LG전자 10% 오르니까 한국경제TV에서 4명이 나와가지고 앉아 낄낄대고 웃고 축하드려요. LG전자 어제 얘기했죠. 얘기했으면 이만큼 샀어야 될 거나 비중을 제대로. 그냥 맨날 뭐 소형주 잡주 얘기하다가 그냥 이런 거 밑바탕 깔아놨다가 올라가니까 앞으로요. LG전자 IT로 하지 마시고요. 자동차로 불러주세요. 아유 그냥 확 그냥 진짜. 그렇게 해서 LG전자 그 강세의 흐름이 공시 내용에 연동된 건데 공시 나온 날은 아무 흐름도 없어서 장중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업체, 전장업체 인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겠죠. 어찌됐건 그런 흐름의 전장 부분까지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의 실적도 있지만. 백색가전이라 마진율이 좀 제한적이라 그 부분에 이제 PER을 아주 높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에서 금요일 날 좀 두들겨 맞았어도 이게 지금 하락의 추세입니까? 이게 우리 박스야? 박스는 아닌데? IT가 그래서 전부 보시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IT 주들이 디스플레이도 좀 버거운 것 같죠? 버겁습니다. 버거운데 월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버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7월 말에 이제 좀 한번 꿍 하고 맞은 부분이 있지만. 마찬가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신고가예요. LG이노텍은.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어때요? IT가 지금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DB하이텍도 마찬가지예요. DB하이텍의 기준도 보시면은 어떻게? 6월 1일 이후에 12%의 매집이 단행됐어요. 얼마에? 평균 단가 6만 원에. 그러나서 꾹 눌러있어. 그렇다고 얘를 주력 팔아서 하이닉스 팔아서 DB하이텍 삽시다. 그렇게 안 시키잖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 근데 하이닉스 팔아고 얘 잠깐 나왔고 여기 수익 냈다가 다시 가면 되잖아요. 와우, 그럼 제주도를 통으로 샀겠다.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힘든 거고. 또 윤정도가 자칫 잘못 봐서 어려울 때 또 어려울 수 있는 거고. 그럼 그걸 슬기롭게 대처해서 이겨내야지. 그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다운되거나 했을 때는 저도 이걸 컨트롤 해드려야 돼. 안 그러면은 다운될 수가 있어, 계속. 뭐지? 이거 뭐 난리 났어? 삼성전기 수익이 안 났단 말이야? 수익이 왜 안 나, 사실상은. 여기 이 종가 대비해서 위로 샀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윤정도 때문에 많이 샀으면 이 나쁜 윤정도 하고 혼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혼내는 게 아니고. 이 나쁜 윤정도 같으라고. 왜 여기서 다 사게? 분할 매수 좀 이렇게 해주지. 근데 여기서 편입을 하셨더라도 문제가 발생될 만한 흐름의 기준은 아니다. 예? 삼성전기 기준에. 그럼 삼성전기 뭐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제 1조 클럽으로 들어오죠. 예? 영업이익 1조 넘기고 내년에 이제 순이익도 1조 넘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PER이 12배, 13배, 뭐 주가 올랐으니까 14배 뭐 이렇게 형성된단 말이지. 근데 그 기준에 뭐 그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뭐 삼성전자나 F 쪽에 신규 단말기 뭐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는데 그룹 오너의 불확실성 해소되고 나서 이제 사업 비전이나 주주하는 정책이나
또 대국민 하는 정책이 뭐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삼성이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장이라는 거죠. 전장 사업. 삼성도 진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거기서 삼성그룹 내에서 전장의 기준에서 뭐 2차 전지 삼성 SDI는 당연히 있던 거고 삼성 전기의 역할론도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부터 해서. 그래서 한동안 힘들었던 부분이 2019년 매집 이후에 올해 들어서 한동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던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7월부터 해서 또 6월 24일부터 해서 지금 3%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3%가 적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응? 굉장히 많이 매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가격 반발력이 한 3주째 거래를 실으면서 움직여요. 그럼 8월 달에 빠르게 움직인다면 8월 달 기준에서 얼마요? 21만 원, 22만 3천 원. 52주 고가를 넘길 수 있는. 8월에. 왜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거래가 실리면서 돌리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SMCNC를 보는 거고. 시가총액 4천억 원대 종목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들어가도 그냥 상한가 나올 거 계속?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데서는 비중을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가는데 하나 이제 여기서 설정해 드릴 거면 뒷부분에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요 기준에서 기준 거래량 700만 주 잡습니다. 700만 주. 이거 꼭 체크를 해 두시고 예? 만약에 시장 조치 들어가 있으면 개별 매매고 거의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안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이 700만 주가 뭔 소리냐는 뒷부분에 교육을 해 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넥스트가 상한가에서 다 상한가이기 때문인데 그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거래대금 2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도 거래대금이 수반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 수반될 가능성에 음봉이거나 꼬리 달림 차익 실현이지. 그게 아니라면 단기 매매 공략 기준을 잡을 수 있다. 61,700원에 편입하셨잖아요. 근데 얼마예요 지금 종가가? 8만? 와우. 6만 원 대비 18,000원? 30% 거의 가까이 수익을 내셨네요. 응? 결론적으로 이제 평상시에 들여다보시고 계시다가 거래가 수반될 때 기준. 이 거래가 수반되는 기준이 뭔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언제? 뒤에. 바로 뒤에. 시간이 없더라도 뭐 계속 해드려야지. 방송 온 거 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넥스트는 얼마? 700만 주의 기준 잡아드렸고 한국 뭐 BNC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주 있죠. 이거 얼마? 2,5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면 변동성 크기가 10%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 시초가 대비 10%.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덜컹 사 그냥 막 무조건 내일. 너 10% 간다 그랬잖아. 뭐 이러고. 세상에 뭐 돈 벌기가 쉽나. 그러시면 안 되고. 노란톡에 계시면 이제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릴 종목을 딱 몇 개, 5개 정도 압축해서 딱 오픈해드리고 이 중에서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수반이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중에 특징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 전략을 잡아드려요. 어떤 식으로? 뒤에 보여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점을 잡으면 예를 들면 한국 BNC 같은 경우 28일 날 기준에 1,5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다. 그럼 요게 지금 거래량이 다 터진 거예요.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는데 여기서 빠르게 대처해서 따라붙으셨다면 뭐 수익 기준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못 따라붙었는데 밀려 내려온 이후에 거래를 수반하고 돌린다. 그러면 이제 붙을 수 있는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니까 10%까지만 따라붙는다. 10%. 근데 개장 초에 거래 터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만 한번 움직이는데 요 자락이면 10%가 넘는 흐름이에요. 그럼 따라붙어 못 따라붙어. 여기서도 10% 넘죠. 못 따라붙어.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뭐 본인들이 하실 수 있지만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잘 포착이 됐느냐 하나. 그리고 오늘 놓쳤다 그러면 내일 기준에서. 뭐 솔직히 운이죠. 내일 기준에 이제 뭐 이슈가 어떤 이슈가 됐든 내일 기준에 변동성이 거래를 터뜨리면서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땡큐하게 수익을 내는 거고 내일 기준에서 다시 거래가 급격히 축소가 돼버리면 그럼 뭐 눌려 있겠죠. 계속 눌릴 거냐 거래 터지고 돌릴 거냐. 내일 기준 거래는 얼마? 2,500만 주. 뭔 소리냐? 그건 뒷부분에 교육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일단은 내일 뭐 상상상 한번 잡아봅시다. 출석 체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상상상 물도 좀 마셔야 되니까 상상상 오래간만에 이제 뭐 100분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 상상상 엄지척도 해주시고 엄지척 손가락 100분이 넘는데 지금 23개가 보여. 70개 이상은 엄지척이 돼 있어야지. 엄지척 상상상 채팅방 다 할 필요 없어. 15번, 16번만 딱 해드리면 되고 나머지 이제 같이 병행하시는 쪽 있으면 거기에 이제 같이 상상상 해주시면 되고
우리 김윤준 선생님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보면은 우리 새짝 주린이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고 상상상 엄지척, 응?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엄지척에 27개 뭐야? 많이 해주셔야지. 그리고 하트. 직원분들도 다 핸드폰 검사해. 본인들 핸드폰에 애사심이 없어. 하트를 막 눌러놔야지. 16개 방 창피하게, 동네 창피하게 67개 뭐야? 엄지척, 엄지척 뭐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16번 방에는 15번 방에 링크를 주세요. 지금 광고쟁이가 분명히 났을 때 잠복 광고쟁이 없는 것 같아. 조금 있다 10시, 11시 방에 불법 광고쟁이들 들어오면 막 정신없잖아. 그럼 다 나가시니까 안 돼. 15번째 방, 지금 16번째 방에 계신 분들 15번째 방에 링크 주소를 주시고 비밀번호는 삼성전자 코드 번호입니다. 삼성전자 코드 번호 005930. 005930. 그렇게 해서 조금 이따 이제 자료까지 드릴 거니까 출석 체크 잘 하시는 분들은 자료까지 드릴 거예요. 엄지척 32개면 안 돼. 빨리. 엄지척이 50개 넘어가면은 제가 자료 또 오늘 오픈해 드릴게요. 16번째 방에 계신 분들은 70110고 아니야. 005930이야. 바꿔서 이 70110고로 오픈해 드렸더니 광고쟁이가 그걸 딱 보고 들어와서 광고를 했어요. 아까. 그죠? 15번째 방. 그래갖고 바꾼 게 삼성전자 코드번호 005930이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기준에 DBA텍의 경우에 언제요? 오늘 9시 6분. 65,700원. 높은 가격에서도 편히 문자를 받고 대처를 하시면 돼요. 생각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서. 그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상한가 이런 거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상한가 하한가 뭐 이런 거 말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는 기준. 하이닉스 기준에서 8월 3일 기준. 어제 거를 안 넣어줬네. 어제 거 오늘 걸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11시 기준에서 어제 것도 보여드릴게요. 어제 기준에 DB하이텍가 어제도 또 들어갔죠. 그제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6만 원이 12% 매수 평균 단가라고요. 그 내려오면 사야지. 내려오면 계속 사야지. 그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12%가 웃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어제부터 다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제부터 계속 11만 7,500원에 얼마? 30%. 11만 9천 원에 30%. 11만 9,500원 30%. 무슨 얘기냐면 12만 원 미만에서는 30% 비중 채운다. 그리고 12만 원이 넘기는 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25. 만약에 12만 5천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20%. 신규 편입자는 기존 보유자는 가져가는 거. 이걸 왜 차익치노? 왜? 혹은 위에서 좀 샀어. 이거 너무 지겨워. 팔 거야. 이거 팔아서 뭐 사게? 이거 팔아서 뭘 사실 거예요? 가만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윤정도한테 비싼 거 과금을 했어. 그거 내가 너무 아까워. 이거 하나 하고. 이 오랜 기간 갖고 간다. 나 하이닉스 하필이면 나 14만 원에 샀어. 그거 하고 두 가지가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14만 원에 살 때 조금만 분할 매수할 걸. 혹은 내가 14만 원에 딱 자신감을 갖고 샀으면 밀려 내려올 때도 걱정 안 해. 왜? 윤정도가 괜찮대. 왜? 아니 세상에나 PR이 6배짜리가 어디서 기술주에서 그리고 정점의 흐름에서 깨져 내려갈 것 같으면 수급이 지금 범위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변동성이. 이거 올라올 때 하루에 9%씩 올랐어요. 뻥이 아니라 하루에 9%, 그 다음에 8%. 남들 작년에 악을 쓰고 다 팔라고 한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10조 주고 인수한다고 악재라고 해가지고 8만 원 이탈될 때부터 그 이상 얼마까지 15만 500원까지 90% 올라와. 그걸 다 잡아내죠. 지금의 기준에서 얘 팔아서 살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매도를 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SM의 기준에 오늘 기준에 비중 유지한다? 이거 언제요? 7월 30일자네. 7월 30일자. 오늘 그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7월 30일부터 오늘까지 매매 사인을 잘라주셔야지. 진짜. 어찌됐건. 어제까지라고 해놨구나. 어제가 없었나? 매수 사인이? 아닌데 어제 있었는데? 어찌됐든 7월 30일 기준에 58,800원에 비중 유지. 추가합니다. 5% 추가 15%. 58,800원에. 오늘 얼마? 64,700원까지 갔나요? 7%? 주가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16% 이상 매집을 한 걸 뭘. 오늘 개인들에게 1% 이상 매도를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손바뀜의 흐름도 있단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이제 VVIP 회원님들은 저걸 바탕으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자료 줄게요. 무슨 자료 줄 거냐면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자료 줄 거냐면 자 네이버에 윤종도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저 밑에 네이버에 요 밑에 칸에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있어요. 홈페이지 주소 윤정도.com 뭐 주식수익형.com 뒷부분에 지금 교육이 있어요. 지금 광고하는 게 아니야. 뒷부분에 지금 SM, CNC부터 해서 캔들 교육부터 해서 전기전자 업종 제대로 또 보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보셔야 된단 말이야. 시간 없어 지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걸 보시라는 거야. 이걸 교육. 그렇게 해서 자료를 뭘 드릴 거냐면 지금 빨리 채팅방에 캔들 4대 1,000원. 캔들 4대 1,000원. 이게 지금 다 티몬이나 쿠팡에서 판매되는 건데 9시간짜리 110만 원이에요. 교육 교재까지. 그 9시간 중에서 캔들 교육 강좌 1강, 2강 2시간 30분. 이거 원래 이제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이거 링크로 드리기로 했었는데 조금씩 15분씩. 근데 오늘까지만 능동적이신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캔들 4대 1,000원. 그러면 채팅방에 써주시면 2시간 30분짜리 동영상 플러스 교재 플러스 책 한 권. 캔들 도서 주린이가 보는 책 한 권 통째로 그렇게 드릴 겁니다. 캔들 4대 1,000원. 그 올리는 방만 능동적인 방만 드리시고 별로 호응이 없으면 개별적으로 드리세요. 만약에 별로 호응이 없어 그러면 개별 그분들만 따로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그분들만 따로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선착순 딱 300명까지 그렇게 이제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시간 30분짜리 교육을 받으세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있어요? 교육받고 수익 낸다 어느 세월에 수익 내고 교육을 받으세요. 그래서 원금 회복 이벤트 선착순 10명 근데 지금 3명 가입해서 7명 남았습니다. 10 플러스 10. 왜? 8월 2일자로 가격을 올려버렸거든요. 가격을 올렸으니까 여기서도 이거 디자인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1개월 하고 6개월 빼고 2 플러스 1을 잡아놓으세요. 이해되셨죠? 1개월 그 다음에 2 플러스 1 그리고 10. 왜? 10하고 6 플러스 6하고 뭐 비슷비슷하잖아. 그렇게 해서 10분 마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장하시는 분들 포함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결론적으로 지금 7분 남아 계신다. 그렇게 해서 같이 들여다보세요. 같이. 어떻게? 08시 30분부터 16시까지 계속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표님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올라요? 얘는 왜 폭락이야? 이거 순조해야 돼? 그러면 이제 동영상으로 한 20분씩 녹화해드리고 전략 텍스트로 잡아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문자 발송해드리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같이 대화하고 카카오톡에서 동영상 보시고 문자 받으시고 또 매매 사인 받으시고 매수, 매도, 손절, 차익 실현, 비중 전부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로 오셔서 아까 요 칸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직접 결제 가능합니다. 이벤트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여기는 제대로 해놨네. 2 플러스 1, 1개월 2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벤트. 그리고 이제 정회원님들도 이제 인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연장하실 분들 연장하시고요. 자, CMC 들어갑니다. SM CMC. SM CMC. 캔들 4대 1,000원 다 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그 2시간 30분짜리 그거 보시고 유튜브 엄지척은 기본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상한가 종목 이런 거는 덤인 거지, 덤. 이거를 왜 못해, 이거를. 주력 종목 잡아놓고 이런 종목은 잘 보세요. 6월 2일이죠. 이거 기준이 5월 26일부터 교육해드렸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만 넘겨드리면 이 SM, CMC 같은 경우에 교육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SM, CMC의 일주 월봉 5분봉이나 대형주의 일주 월봉 5분봉이 똑같다. 어떤 기준으로 똑같냐면 거래가 수반돼야만 캔들의 크기가 확장이 된다. 어제 기준에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5.08%인가요? 지분 신고를 했는데, 예? 그걸 뭐 그냥 내다 팔 것 같으면 지분 신고할 필요가 없죠. 5% 미만에서 그냥 팔면 되지. 어찌됐든 그 영향 때문인지 오늘 변동이 CMC도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30% 수익을 내셨다는 글도 올려주시고 10% 수익이라는 글도 올려주시고 수익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기준이에요. 오늘. 그리고 SMCNC 상한가 50% 매도 상한가에도 우리는 차익 실현한다는 기준을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뒷부분에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 수익들 다 이거는 이제 며칠 전 거죠. 지난달 말 기준이고요. 그럼 이런 수익이 낮을 수 있는 이유는 교육을 받고 이거 봐 상한가 SM도 가자. 어이 상한가네. 어? 이게 VVIP 라이브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5월 26일 날 이미 인수전에 대한 내용을 설정을 해드리고 시간의 상한가를 행복해하고 다만 이제 우리는 SM의 기준은 이 당시 기준에 시가총액이 1조를 넘기니 수익 기준으로 가져가 보자. 근데 계속 사들여.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들이니까 우리는 계속 가져가 보자. 근데 다만 SM CNC 같은 경우는 2,780원이에요. 주식수가 얼마야? 9,400만 주. 그럼 얼마야? 3천억도 안 돼 사실은. 지금은요. 지금은 5천억 가까이 됐죠. 4,500억 이상. 결론적으로 이 SM CNC의 기준거래라는 것을 정해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이제 캔들 자료 드렸잖아요. 이 기준 거래량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SM, 또 SM, CNC.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6월 2일입니다. 두산중공업. 5월 말부터 터져 내려온, 12,000원, 13,000원, 15,000원. 결국은 32,000원 찍어주는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해서 다 종목을 이렇게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내용인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 내용에 50분짜리, 40분짜리 교육 동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링크를 드릴게요. 이 교육 교재하고 교육 동영상. 그렇게 해서 지금 또 한번 죄송하지만 거거거를 눌러주세요. 거거거거. 만약에 호응도가 없으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호응도가 없으면 거거거를 눌러주신 분들 기준에서 저희가 따로 뭐 기속말을 하든 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그분들만 따로 드리지. 응? 그냥 한꺼번에 다 드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해. 그죠? 그래서 거거 좀 눌러주시고 능동적인 방에만 올려주세요. 어떻게?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천억의 기준을 잡는다. 이게 뭐예요? 거래대금 2천억을 넘겨야 지금 시장에서 뭐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20위 전후의 거래대금을 형성해야 시장 관심이 높아진다. 20위 전후의 거래대금이 되려면 2천억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요즘에 조금 낮아져서 20위가 1,600억까지 내려왔는데 삼성전자 이 거래대금의 흐름이라면은 시장 전체 거래대금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확대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SM CNC의 내일 기준 거래량은 7천만 주를 잡아드립니다. 그 거래량 설정하는 방법도 도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동영상에. 7천만 주가 형성이 되는데 9시 10분에 700만 주, 10%의 수준, 700만 주가 수반되고 양봉. 마찬가지예요. 20%, 1,400만 주가 수반되고 양봉. 30%, 10시까지 기준에 얼마? 2,100만 주가 수반되고 양봉. 근데 제가 볼 때는 수반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시간대 이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40%, 50%안 실리면 그럼 갭상승 나와서 뭐 혹은 보합에서 양봉 나왔다 꼬리가 달리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을 잡는다. 그리고 쫓아붙을 때 기준에서 이런 상한가 기준에서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고 쫓아붙을 때에도 시가총액이 1조 이하짜리는 얼마? 15%까지만 따라붙는다. 오늘 따라붙을 수 있었고 왜? 15%가 아니에요. 갭상승 이후에 거기서부터 움직인 거니까. 그리고 움직였다가 15% 수준까지도 늘렸어. 이게 언제예요? 7월 22일 날 상한가 들어갔을 때 7월 22일 날. 상한가 들어갔는데 상한가에서 50% 차익 실현. 오늘도 그래서 아까 상한가인데도 상한가 매도 50% 했습니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고맙습니다가 나온 거고. 그러고 나서 당일 편입 물량 50% 미만만 가져가네요. 상한가건 뭐든 상한가가 아니든. 이길 시초가에 혹은 고점 대비 2, 3% 조정 시에는 전략 매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32,000원까지 찍은 두산중공업 당일날 3만 원의 정리 우리는 기준 잡았단 말이에요. 왜? 31,600원 찍고 8% 밀렸거든. 그럼 차익 실현해야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여기서 바로 떨어졌어요. 그럼 3% 밀리면 39,900원입니다. 그럼 39,900원을 전량 차익 실현해야죠. 다른 분들은 다 했어. 지금은요. 2만 원이 위태롭죠. 불과 이 짧은 구간에. 그리고 3, 4거래일 만에 23,000원까지 내려갔고. SMCNC 5.7% 수익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차트 부분들 보시면 조금 전에 2시간 30분짜리 교육에 장학형. 보시면 다 장학형, 장학확인형. 이게 다 주가가 얼마야? 3,400원입니다. 오늘은요. 4,000원을 넘기고 있어요. 4,500원을 넘기고 있어요. 이 캔들 하나만 제대로 배우셔도 이 윗꼬리 달리는 건 부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하시고 난 다음에
일봉상으로 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주봉상의 기준이나 월봉상의 기준에서는 새로운 시세 범위를 잡아낼 수 있을 만큼의 기준점이 설정돼 있다, 형성돼 있다. 요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자의 기준 보시면 원래는 이제 그 SM입니다. 이거는 SM인데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떠야 될 자리에 안 떴어. 캔들의 기준에. 그렇지만 이번 주 기준에 이걸 감싸 안든가 한다면 다음 주 시세가 또 기대가 되죠. 거래량은 일단 터져 있는 거고 오래간만에. 그래서 거래량의 기준에 5MA, 20MA의 거래량의 기준. 그러니까 평상시 5거래일, 20거래일 또 혹은 5주, 20주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기준. 그건 추세 매매. 왜? 2천억을 무조건 형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형주는. 그리고 변동성의 매매다. SMCNC 같은 경우는 난 상한가 수익 내고 싶다. 잡고 싶다. 그러면 기준 거래량 잡아드린 거에 그 기준 거래량에 맞고 양봉일 때 아무 데서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적어드린단 말이에요. 7월 29일 날 목표가 45,000원이었어요. 현재가가 4,090원이에요. 9.95%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에 고점 14.38을 돌파할 때에도 편입 가능하다. 왜? 15% 미만이니까. 나머지 3분의 1, 1분의 1 지점도. 근데 주가가 이렇게 돼 있다가 3분의 1, 2분의 1 지점 밀렸다고 여기서 편입하느냐?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편입 안 됩니다. 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거래를 터뜨리고 돌릴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거래량은 5분봉 기준에 300만 주, 최소 거래량 기준은 5분봉 기준에 5MA, 20MA, 5개, 20개 캔들 거래량 평균을 넘기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문자 받으세요. 문자. 내일부터 문자 딱 받아서 매수, 매도, 책 실력 끝. 이걸 언제 배워서 수익 낼 거예요? 이거를. 문자 받으셔서 이 종목 SMCNC야? 시가총액 작네? 이런 건 조금만 들어가랬지. 1%로 1%만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원활해지면 여러분들은 뭐 2%는 어떻고 3%는 어떠겠어요? 응?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요 기준의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 이 거래량의 수준이 터져 있을 때, 그러면 기준 거래량의 몇 프로? 70%. 아까 그 올려드린, 지금 또 채팅방에 올려드린 거래량 교육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요게 없다고 쳤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 기관이 간헐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들은 인덱스가 아니라 액티브 펀드 쪽이다.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소형 운영사와 그리고 일위용 자문사. 그럼 거기에 부티크까지 포함되어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말도 안 되는 9,400만 주짜리 종목에 8천만 주가 터져. 이 말이 됩니까? 막걸리야? 그렇게 돼서 변동이 나올 때에는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만 할 수 있다. 오늘 꼬리 살짝 달렸네요. 주간 단위에. 일간 단위 죄송합니다. 갭상승 이후에 꼬리 살짝 달렸네. 이럴 때 기준에 편입 기준 설정 범위 4,900원대예요. 5,000원이란 말이지. 나머지 부분 빨리 넘깁니다. 지금 30분인데 물 한 모금만 먹고 뭐 엄지척이 있다 말어. 38개가 뭐야. 참. 원고 쓰러 가야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8시 반부터 16시까지 정회원님들, VVIP 회원님들 문자 보내드려. 하이닉스 사야 됩니다. SM 들어갑니다. DBI텍 편입해야죠. 어제 들어온 거 책 실현 안 합니다. 그 문자 보내드려, 설명해드려, 2시간 녹화해서 올려드려, 여러분들 전략 잡아드려. 그리고 방송 가서 원고 써, 방송 나가, 또 무방해. 물 먹은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물만 먹는데? 먹지. 그리고 또 새벽에 막 먹어요. 어찌됐건 엄지척 지금 38개가 뭐야. 그냥 끝내고, 23시 할까, 그냥? 응? 그때까지 또 기다리실래요? 23시까지? 유튜브에 엄지척. 그리고 유튜브에 어떤 걸 해야 돼요?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돼요. 지금 구독 알람 신청 하나도 안 하셨네. 구독 알람 신청 올리시고, 응? 지금 교육이 왜 끝나? 계속하고 있지. 교육 계속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구독 알람 신청 빨리 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내일 장중에, 자, SM입니다. 자, SMCNC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략 부분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동영상을 구독 알람 신청하셔. 띵동. 띵동. SMCNC. 엄마 상한가네. 띵동. 이야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동영상으로 막 설명할 거 아니에요. 20분을 설명을 해. 자, 매집 평균 단가가 이렇습니다. 띵동.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 눌려있는데 왜 눌렸을까요? 5월 3일부터, 5월 7일이에요. 5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편입 기준에, 7월 30일 날 매수한 쪽이 주력주는 다 매수했습니다. 근데 왜 30일 날 두들겨 팬 거야? 얘네들이 팔았는데 얘네들은 주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일 날 편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편입을 해야 됩니다. CS도 사고 다 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편입의 기준을 잡자. 8월 2일 날 최근 장세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걸 동영상으로 다 녹화를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전략 부분을 잡아서 가격대 기준을 이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을 잡으십시오를 하고 이거를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실시간으로 유료 고객님들은 듣겠죠. 그리고 이걸 똑같이 올려드려도 많은 분들이 망설인단 말이야. 왜? 신뢰가 없거든, 서로가. 윤정도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SM 사야 되나? 야, SM, CNC 다 오른 거 아니야? 야, 2,000원대에서부터 3,000원 왔으면 됐지. 4,000원 왔으면 됐지. 근데 오늘 5,000원이네? 이런. VVIP 회원님은요, 과금을 했거든. 무조건 믿거든. 주식에 대해서는 윤정도만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자, 매수. 알겠습니다, 매수. 자, 매수를 하시는데요. 오늘 기준입니다. 8월 3일입니다. SM의 전략의 기준에서 5월 7일부터 8월 2일까지 누적 수급이 16.47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있을까? 뭐 한 1% 이상 나갔겠죠. 어쩌고저쩌고. 손바뀜이 좀 있을 텐데요. 어쩌고저쩌고. 이게 말이에요. 모건스탠에서 어쩌고저쩌고. 그걸 녹화를 해서 VVIP들은 다 듣고 대처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유튜브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0분 녹화하면 20분 딜레이 돼서 올라가겠죠. 그러고 나서 또 들으시려면 또 20분 걸리고. 결론적으로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을 지금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내일도 이런 종목, SM, CNC, SM 이런 데서 동영상을 듣고 매매 기준 설정하고 대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렇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보여드릴 건데 SM 같은 경우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준거래 기준에서는 주봉의 기준에서 여기에 이제 갭을 놓고 본다면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도달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차 이제 돌리는 기준 더 보시면 되고요. 매집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놓고 보신다면 우리는 최소 범위에 이제 목표주가 7만 원 선, 갭에 대한 목표주가 7만 원 선에서 매집의 기준에서는 최소 9만 원 선 이상까지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VV 뭐 이거 다 알려줬네. 적어놓고 해야지. 그러다 흔들리면 혹은 내일 뭐 강세를 띄면 강세를 띄는 대로 못 들어가. 눌리면 눌리는 대로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이거 큰일 나고 이렇게 많이 올랐어 뭐 이렇게 되겠어. 나머지 펀더멘탈적인 부분 또 누적 수급 부분 이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매매가 난 어려워요. 교육받고 하는 것보다 난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빨리 동참하세요. 그리고 구독 알람 신청 빨리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지금 채팅방에 올려놨네요. 누르시면 구독 신청 알람 신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DBI텍 같은 경우도 주식수가 몇 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4,439만 주. 그래서 4,440만 주. 근데 7월 30일까지 460만 주. 그리고 8월 2일까지 480만 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12%, 11%? 네. 11% 매집에 얘는. 얼마에? 평균 낙가 6만 500원에. 평균 낙가 6만 700원. 또 올라왔어. 그렇게 했는데 주가가 눌렸어요. 예를 들면 7월 23일부터 해서 7월 말까지. 그래서 22일까지 매집한 쪽하고 그 이후에 23일부터 들어온 쪽하고 비교를 했더니 매수한 쪽이 다 매수를. 이거 어디 가서 볼 거야, 이런 거를. 펀더멘탈이야 뭐 보고서 내용 보면 되는데. 수급 범위까지. 그렇게 해서 매도한 쪽이 어디길래 주가 이렇게 밀렸느니 매도한 쪽이 없어. 그냥 IT 전체적인 조정이었어. 그래서 6만 원 초반까지 왔어. 8월 1일 1시에 죄송합니다. 8월 1일 1시에 이렇게 올려놨어. 매집 목표 주가는 7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밀렸습니다. JP모건 착고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은 예전 물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2분기 실적 부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PR이 10배인데 뭐 아주 저평가로 볼 수는 없지만 성장성이 부각됩니다. 수급이 뛰어납니다. 현재가 63,900원입니다. 지금 기준에서도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매집 계산기 단청하십시오. 눌릴 때 63,300원을 편입 기준 잡습니다. 이걸 동영상으로 보시고 예? 유튜브에도 올려드린다니까 시차가 좀 발생돼 있긴 하지만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그럼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세월에 공부해서 수익 내냐고 그냥 자 DBI텍 매수 DBI텍 68,000원 매수 자 매집 계산기 들어갑니다. 차익 실현 범위 이 정도에서 하시고요. 자 DBI텍 눌려줬어요. 자 5만 원 기준이네. 주봉 기준에 그죠? 월봉이에요. 월봉 기준에 5만 원 매수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받으시면 끝나잖아. 문자 받으시면 이게 8월 2일 날의 주봉의 차트 기준이에요. 돌려줘서 이제 64,000원 할 때 7월 말에 이 기준에서 7월 말에 이날
6만 원 초반, 6만 800원, 6만 200원, 6만 300원. 이게 뭐냐고. 11% 매집된 종목에 주력 찾고 계속 매수하는 종목에 PER이 10배 수준인 종목에 2,900억의 순이익. PBR은 3배 수준이라 좀 높긴 해요. 추세 정도의 범위는요. 장학회학과 교육 다 받으셨잖아. 추세 범위는요. 다 교육 받으셨잖아. 얘를 내일 되면 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기준이 되면 못 사요. 삼성전기 마찬가지입니다. 6월 24일 이후에 얼마? 삼성전기의 매집은 3% 가깝습니다. 3%가 작지가 않아요. 실적 범위의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부분에. 자, 하락 추세 라인을 완전히 벗겨놨는데 여기에 기준에 이제 거래대금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일부 실려나요. 살아나요. 그러면서 요 기준, 요 자락을 땡겨놓은 게 누가?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3% 수준인데 작지 않죠. 시가총액 규모 대비해서. 월봉의 기준에서 얘 2019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이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다 올해 조금 일부 물량이 나갔는데 상상을 추월하는 매집이 돼 있습니다. 오늘 야간 기준에서 저 교육들을 더 자세히 한번 해드릴 거예요. 또 23시 기준에 시황까지도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볼까요? 쭉 넘겨볼까? 쭉. 이게 어제 교육해드린 거예요. 복장이 다르잖아요. 어제는 방송 안 나니까 편한 복장으로. 자,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2%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기준에 윤정두가 전략의 범위에서 문자 사인까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22만 원 최소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편입의 기준점 설정 범위 잡으십시오. 이거 어제 교육이야, 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못 하시잖아요. 왜? 신뢰도가 없으니까. 우리는 매수. 우리는 매수하세요. 우리는 이래이래니까 매수하세요. 동영상 보시고. 이 동영상을 어디에 올려드려요? 채팅방에 다 올려드리다. 우리는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라이브를 듣고 자 매수합니다. 이게 왜 매수를 하냐면요. 이래이래 합니다. 요래요래 하니까 매수의 편입을 기준을 잡아야죠. 근데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이 터져져 있다가 거래대금이 죽어 있어요. 거래대금 죽어 있어요. 이러면 못 들어간다는 거지. 거래대금이 어제 기준에서 대량으로 터져주고의 흐름.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또 보죠. 내일 또 보는데 이제 내일 기준에 어떤 형국의 모양새가 잡혀주느냐. 거래가 터지고 양봉으로 갈 거냐.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럼 노란톡에 계속 계시면 이렇게 되는데 16번째 방에는 광고쟁이들이 불법 광고가 들어오니까 아까 올려드린 것처럼 15번째 방으로 일단은 넘어오세요. 15번째 방이 가장 또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런 거 딱 올라오면 오늘은 관심주가 SK 바이오사이언스래. 유료방을 내가 안 들어갔지만은 이 기준거래량 보고 대처하면 돼. 근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걸 배워서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생각보다는 그냥 SK 바이오사이언스다. 와! 어제 기준이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다. 와! 어제 채팅방에. 그렇게 해서 문자 나가고 매수 그럼 매수하는 거고.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어제 기준이잖아요. 어제. 내년에 만기죠. 내년에 5월 23일. 매도했어요. 53% 수익이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 20% 수익 매도했어요. 재편입이 되는지 모르겠고. SK 아이테크놀로지 정리해서 어제 하이닉스 11만 5천 원 들어가서 또 오늘 11만 원 넘기고. 8월 2일에 1시 33분에 75% 폭등했는데요. 요래요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유튜브라는 거예요. 우리는 녹화가 끝났고 여러분들께 녹화가 끝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잖아. 그럼 이때만 보셨어도 9에서 10% 등락 범위 종가가 한 15% 이상일걸요? 이게 조금 더 위에 떠졌었나?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 지금 구독 알람 신청 몇 명 안 하신 것 같아. 그 링크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알람 신청 하셔서 그리고 방을 옮겨 놓으셔야 돼. 좀 이따 광고쟁이들 들어오면은 못 견디셔요. 16번째 방에 계신 분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시초가가 갭상승 시 최대 5%까지 그리고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어제 기준에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이 기준이 설정된 거죠. 라이브 방송에서. 자, 지금 편입 기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수급 들어오는데 프로그램 매수, 순매수 1입니다. 거래대금 3입니다. 프로그램이 외국인 기관에 사서 들어올립니다. 그게 얼마? 18만 원 초반 중반. 오늘은요. 20만 원 수준까지. 예? 하루에 그러면 몇 퍼센트야? 10% 가까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매직 계산기 기준에
12%인데요. 눌림목에서 요 가격대 기준, 요 가격대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18만 5천 원 뭐 이렇게. 거기까지가 딱 10%대거든.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꼬리 달리면 어떻게 한다? 지금은 빨리 해드리는 건데 이것만 50분짜리, 40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교재는 다 받으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윗꼬리가 달린다?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돌릴 때 사는 거예요. 밀려 내려온다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럼 계속 밀리지.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자락, 요 기준자락, 요런 그 강세 기준자락, 거기에 거래가 터졌느냐. 여기선 거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여기서 거래가 다시 터졌느냐의 기준. 그럼 성향에 따라서는 19만 1,000원까지. 오늘 20만 원대 중반? 네. 그럼 18만 원대 중반에 샀으면 20만 원대 중반이면 어떻게 돼요? 10% 수익이네. 그거를 문자를 받고 난 매수할래요. 문자를 받고 매매할래요 기준을 잡으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시는 게 나아요? 이게 8월 2일 기준이고요. 19만 7천 원에 일단 종가가 형성이 된 거고. 오늘 이 가격 대비 4%, 5%씩 올랐죠, 장중에. 결론은. 그렇게 됐죠. 어제의 기준이고. 어제의 기준, 주봉에서의 개배대 목표주가 설정 범위. 요거 동영상 올려드리세요. 이거 동영상, SK 바이오사이언스 동영상 올려드리세요, 지금.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 이 원고 있죠. 원고도 다 통으로 드리세요. 어제 뭐라고 방송을 해드렸는지. 분명 편입의 기준, 그리고 내일 매매 사이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문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서 장학형의 기준입니다. 장학 확인형의 기준입니다. 요 도서자료 통째로 준다는 거 요거. 조금 전에 보신 화면, 이런 거. 이런 화면들을 도서자료를 통으로 드린다. 이걸 출력해서 복사해서 공부하신 분도 계세요. 유료 회원님들조차도. 근데 수익을 내야 공부도 재밌는 거지. 네? 어제 기준에 잘라드린 게 19만 1,000원이잖아요. 영상을 떠드린 게. 응?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일본 기준에 20만 4,500원. 고가가 얼마요? 20만 6,500원. 어제 18만 원대 최종반이면 10%네. 시가총액 16조가 넘는 종목이에요. 오늘 이제 마감 이후에 10시 그리고 23시 10분에 이런 교육 들어갈 겁니다. 다시금 2부 타임에서도 이 교육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 그리고 깔끔한 기준에서 이제 상향시켜놨어요. 222조. 내년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컨센서스를 바꿔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영업이익 60조가 넘고 21.18% 8월 2일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의 기준. 그러니까 8월 2일이 7월 말의 기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개인들이 11% 뭐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22시 또 23시 그렇게 해서 내일도 이런 데서 수익이 나야 나머지 상한가 종목 찾는 거예요. 이런 데서 편안하게 내 자산이 있어야. 이런 데서 나 14만 원에 샀어요. 15만 500원은 살 수가 없잖아. 그날이 최고점인데. 응? 나 14만 원대 샀어요. 걱정이 없는 거야, 이런 종목은. 응? 아무 종목이나 뭐 시가총액 셀트리온이 3위였다고 이게 걱정이 없나? 자고 일어나면 걱정이 되지? 왜? 실적이 안 되는데 주가가 3위까지 올라와서 조금 버거우니까. 과거의 행적을 보면은 2017년도에 고점 딱 3위까지 올라왔다가 시가총액 그러던 것이 70%까지 밀려내려고.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셀트리온 또 많은 분들 힘들게 했을 수 있죠. 또 코로나19 지금 뭐 여전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어때요? 다시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셀트리온 제약 뭐 40% 이상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아요. 그럼 실적이 안 돼 있는 쪽은 성장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버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의 기준을 잘 만난 거예요. 저평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안 합니다. 성장성에 대한 얘기는 얘가 뭐 하루 이틀 SDI가 하루 이틀 2차 전지 사업이었어요? 아니잖아. 옛날부터잖아. 근데 갑자기 치고 올라온 거는 작년의 기준에 테슬라의 기준에 정권이 바뀔 수 있다. 민주당의 신재생에너지, 환경, 바이오, IT 그 민주당,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미국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테슬라의 폭등 랠리, 거기에 2차 전지 연동폭.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의 IT 종목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의 기준에서는 월봉 기준에 상당폭의 되돌림의 흐름이다.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드디어 스타트를 잡아줬는데 첫 수를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어제 오늘의 기준이 잡히는 거고 앞으로의 흐름이 또 기준이 잡힙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기준 잡아내셔야 되는데
능동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46분이 엄지척 해주셨어. 싫어해도 2명이나 있어. 어쩔 수 없지. 근데 지금 100분 넘게 들어오셨다가 지금 뭐 80분 계시는데 46분만 이거 하면 안 되지. 더 올려주셔야죠. 엄지척, 엄지척.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28일 날짜 기준에 50분짜리 동영상 교육 강좌 있어요. 50분짜리. 그리고 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잡아드린 영상이 있어요. 어제 야간에. 그거 잘라 놓으셨잖아.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올려드려요. 어제 어떻게 설정을 해드렸는지. 내일도 들여다보시는 거니까. 내일 300만 주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다가 거래량에 대한 교육 50분짜리 딱 붙여놔드리면 여러분들 그거 교육 받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오늘 녹화본 다시 뒤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22시, 23시에 그때 또 윤정두랑 같이 새로운 내용 가지고 또 교육 공부하시고. 아시겠죠?